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정말 춥습니다. 지금 대나 또한 영하 한 9도, 영하 10도 되는 그런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오늘 정말 뉴스가 많군요. 오늘 오전에는 전광훈 목사 1심에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 앞에 항복했죠. 저희가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항고하진 않겠다. 라고 뱉기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오전에는 김진욱 판사 생활 한 3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김현장에 주로 있었고.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헌재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인 김진욱 씨를 이번에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남았죠. 또 오후에 보니까 3개 부처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3선 의원입니다. 다음에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혜 3선 현역 의원이죠. 정책위 의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3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조금 전 오후 3시에 발표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일괄 보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그 당시에 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심했고 사실 그때 경질되었어야 했죠. 근데 후임이 마땅치 않다 해서 일단 올 8월에는 재신임 됐습니다만 드디어는 12월 30일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망친 부동산 정책을 망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또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찍어내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그 사이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호 씨, 이 사람 행시 출신입니다.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 비서관을 하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민정수석으로 올 8월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만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실장 그리고 김종호 수석의 사의 표명에 눈길을 두느냐 하면은 통상 예를 장관 같은 경우 박범계 장관 후보자나 한정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의 과정이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되면은 채택되는 대로 채택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 대로 어쨌든 대통령이 기일을 지정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즉 인사청문회는 중간 과정이 있죠. 물론 황기철 보훈처장은 아닙니다. 장관급이지만.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던 정책실장이 됐던 안보실장이 됐던 또 어느 수석 비서관이 됐던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 임명을 동의한다든가 국무총리 같이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뭘 거르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을 할 때는 후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수순이죠.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실장 그 다음에 이 김종호 수석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나오고 그 후임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월요일 수보회의라고 그러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면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 5년 차에 들어갑니다. 흔히 5년 차 이번 5년 차의 비서실 실장 또 정책실장 경호처장 등등등등 그 멤버들은 흔히 순장조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정치판에서 흔히 쓰는 용어죠. 순장. 예전에 황제가 죽거나 왕이 죽거나 했을 때
함께했던 마지막에 누구는 함께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살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통상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 멤버를 순장조라고 합니다. 근데 순장조 사실 흔한 이야기로 집권 초기에 단물 다 빤 사람을 튀고 중간에 위세 부리던 사람들 다 튀고 막판에 설거지하는 멤버들이 순장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뭐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뒤끝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씨 뭐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검찰에 오락가락 할 때 본인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 자격으로 함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장조 비서실이 구성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퇴임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함께하기 어렵죠. 지금 다른 연희 때와 달리 후임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영민, 김상조, 김종호 이 세 사람이 일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통령이 프리핸드를 줌으로써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힌다. 이거는 이빠른 이야기고요. 하나는 이야기로 이제 어쨌든 후임 박광계, 한정혜, 황기철 정했으니 이제는 흔한 일 먹튀.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튀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 후임 정책실장, 그 다음에 후임 민정수석 가장 중요한 자리죠. 사실 청와대에서 이 세 자리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물론 안보실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수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자리에 대한 후임에 대해서 고민할 여가도 없이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볼장 다 본 그야말로 난파선의 쥐새끼 마냥 먼저 튀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자 구하기에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드디어 집권 5년차를 맞은 그야말로 석양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권력이 저물어가는 그 뭐랄까 비감함을 갖다 맛보는 순간일 겁니다. 마치 지금 청와대 빨간불이 3개 켜졌듯이 청와대 서서히 레임덕 들어가는 것이고 레임덕을 함께할 노영민이나 김상조나 김종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 세간에 나오는 대로 뭐 이호철이나 양정철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도 함께했던 이른바 삼철, 양정철, 이호철, 뭐 전해철 이렇게 되죠. 전해철은 뭐 현역 의원입니다만 어떤 양정철이나 뭐 이호철이라도 어쨌든 옆에 와서 뭘 버텨 그 두 사람은 마지막 가서 뭐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썩 그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바람은 소소히 불고 역수는 찬데 여기저기 둘러보니 어느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허벌판에 벌거벗은 나무 마냥 외로운 자기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게 되면은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추락, 그야말로 급전직하의 그 초스피드의 급전직하의 그 짜릿함, 그 전주를 맛보게 될 겁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청와대의 권력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